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6월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더 뜻깊은 달인데요. 최근 대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인 김태원의 행적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대규 PD,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김태원은 1964년 국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같은 다른 독립운동가의 행적으로 서운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예, 다른 독립운동가의 행적으로 서훈을 받는다. 글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우연찮게도 비슷한 시기에 독립운동한 두 분의 동명인 김태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분의 공적을 짜집기 위해 서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쌍천공원.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어록비가 세워져 있다. 옛날 그가 살았던 홍도동에도 우리 고장을 빛낸 위인으로 대형 판넬이 걸려 있다. 홍보책자에도 실릴 만큼 대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등장하는 김태원. 국가보훈처의 공문록을 보면 김태원의 자세한 행적들이 나와 있다. 1900년 대전에서 출생해 1952년까지 인생 대부분을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1918년 중국으로 망명해 황포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후 그 산하에서 활동했다. 1922년에는 벽창의용단원으로 일경들을 사살하고 1926년에는 군자금을 모집하다 신의주에서 체포당했다. 하지만 천우신조로 탈옥해 상해로 망명해 조국 독립을 위해 12년간 헌신의 노력을 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 공문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업적들이 동명인인 독립운동가 평안북도 김태원과 안성 김태원의 공적을 짜집기를 했고 남의 공적으로 독립장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임시정부 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 김태원으로 동명인분들이 세 분이 나오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평북 의주군 출신인 김태원 선생,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대전 김태원, 홍도동 출신인 대전 김태원, 그 다음에 안성 출신인 안성 김태원 선생, 이렇게 세 분이 나옵니다. 공문에 의하면 전반적인 한 80% 정도 되는 공문이 평북 김태원 선생의 공문입니다. 그리고 한 20%에 해당하는 공문이 안성 김태원 선생의 공문이고요. 그런데 그 대전 김태원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 공문을 다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건국훈장 국민장 기록문서. 현재는 독립장으로 명칭이 바뀐 이 문서에 김태원의 이름이 보인다. 공적 내용을 보면 1926년 벽창의용단원으로 활동 중 만주에서 국내로 잠입해 군자금을 모집하다 붙잡혀 사형을 당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1963년 정부는 3등급인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대전 김태원의 후손이 받게 됐다. 그래서 1등급은 대한민국장, 2등급은 대통령장, 3등급은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인데요. 독립장 이상은 상당히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거나 비중 있는 인물, 즉 유관순 열사가 참고로 3등급 독립장입니다. 3등급은 아주 비중이 있는, 아마 지역으로서는 지역에서 대표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의 공적을 3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훈을 내린 근거 자료인 1926년 동아일보 기사. 당시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의문점들이 눈에 띈다. 동아일보 1926년 7월 1일자 신문. 여기에는 김태원의 출생지가 대전이 아닌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면으로 돼 있다. 조선일보에도 평북 의주 출신으로 나와 있다.
1926년 11월 30일자 중해일보에는 김태원 모친을 장씨로 소개한다. 하지만 대전의 김태원 모친은 족보를 통해 장씨가 아닌 남씨로 확인됐다. 가장 큰 의혹은 공은 속 주인공인 김태원은 1926년 사형을 당하는 데 반해 대전의 김태원은 천호신조로 탈옥 후 1952년까지 생존했다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는 기사 속 그 김태원 선생은 같은 해 12월에 사형을 당하거든요.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이분은 탈옥을 했다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사형 당한 분에게 분명히 훈장을 내린 거죠. 246호를. 대전 김태원 51년까지 살았어요. 51년에 사형 당한 것도 아니고 자연사였어요. 51년에 살은 분은 이분이 부활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김태원의 후손은 어떻게 서운을 차지하게 된 걸까? 유족이 끊어진 걸로 될 거야. 아마 끊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벼 있는 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상은 나와 있는데 수는 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손을 써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훈처가 서운을 준 거는 평북 김태원 선생한테 줬는데 대전 김태원의 후손들이 여기 보훈처를 찾아가서 이분이 우리 아버님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다 하더라도 그 대전 김태원 후손이 우리 그 평북 김태원 선생의 이 같은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했던 거를 엄밀하게 검증을 안 한 거는 정말 이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그렇다면 신문기사 속 평안북도 김태원은 누구일까? 1902년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면에서 태어난 김태원은 1922년 항일 무장단체인 벽창의용단에 가입해 군자금을 모집하며 외경을 암살했다. 1925년 신의주 경찰서에 체포돼 다음해 12월 평양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다. 그의 나이 24세였다. 법정에서 김태원은 대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오직 통불할 따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공문록에 나와 있는 대전 김태원의 공적과 평안북도 김태원의 공적은 묘하게 닮아 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또 한 명의 동명인 경기도 안성의 김태원이 있다. 안성 김태원은 1896년생이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계몽과 선전 등의 임무로 임정특파원으로 활동했다. 1920년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우다 발각당해 일본 경찰에 체포됐고 3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의 공훈을 기려 국가보훈처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현재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그런데 임정특파원이었던 안성 김태원의 공적의 일부와도 대전 김태원의 어록비 내용은 중복된다. 자료 검토해보면, 이제, 세 명의 김태원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세 명의 김태원인데, 하나는 바로, 이제, 안성의 김태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평북의 김태원. 그 다음에 지금 또 논란이 되는 대전의 김태원 세 분 있는데, 현재 이 세 사람이 각각 형질이 다를 거예요. 상식적으로. 다른데 문제는, 안성의 김태원 선생은 또 자기 행적에 의해서 공문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평북 김태원 선생도 어쨌든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행적에 의해서 원래 63년도에 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의 쟁점은 또 소원이 된 대전의 김태원이라는 분에게 바로 안성의 김태원 선생의 행적 일부, 그 다음에 이 평북의 김태원 선생의 주요 행적이, 핵심 행적이 여기 들어와서 두 사람이 하나쪽으로 흡수 통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을 증명할 증거 자료는 무엇일까? 그의 행적은 대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김용원의 행적기 강산사실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김용원이 1921년 집안 동생인 김태원, 김노원, 그리고 집안 조카인 김정철과 중국 육군 군관학교에 입학했다고 적혀있다. 김태원은 이곳 운남 강무학교에서 1924년 말 졸업을 한 걸로 보여지며 다른 독립운동 활동은 찾을 수가 없다.
대전 김태원 선생 업적을 안 그래도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했는데 공적을 찾지 못해서 서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찾아봤는데 객관적 기록을 그 독립운동 행적을 단 한 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전 김태원이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은 훈격이 높은 서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김씨 족보에 실리지 않았다. 이 점을 들어 종친의 사람들은 이를 자주 언급했다고 말한다. 대부분 지금 문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퇴짜원자 이 양반이 이게 그 독립운동 한다 안 한다를 이게 전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부 그 옛날 저기니까 보도 못했으니까 했다고는 하지. 그런데 그 이제 반신반의 항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간 김용원 선생의 공적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럼 김용원 선생님은 독립운동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잖아. 구국운동, 구국운동. 의사, 의사 구국운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원중 사람들은 그러지. 그 강산 그 양반보다 태사원자 이 양반이 더 우위에고 저렇게 들어간 것이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독립운동을 하신 그 업적, 그것이 뭐 어딘가가 뭐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확실한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높은 훈격이라고, 이 훈격이. 그 훈격을 족보에 안 올린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서 말로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해서 그 소문이 돌면서 이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떳떳했으면은 집안에 있는 족보에도 다 올라가야 돼요. 집안에서도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전 김태원의 후손은 서훈을 받기 위해 모든 공적들을 짜맞추게 한 것일까?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광복회 대전지부 전 지부장을 맡았던 김태원의 아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그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김태원 선생 건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 사람의 건은 하나로 합쳐버리게 되면 그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남은 두 사람의 역사는 치워지는 거잖아요. 각각이 오직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서 조국의 독립에 싸웠던 분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자기 자신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나 당사의 후손 또는 우리 자신들도 조금 민망한 일이죠. 이번 논란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중국 군관학교를 졸업한 것 말고는 아무런 독립운동의 행적이 입증되지 않은 대전의 김태원이 평복의 김태원과 안성의 김태원의 독립운동 공적을 이용해서 서훈까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의 공적은 인정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안성 김태원의 경우 공적을 인정받아 애족장을 추서받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평복 김태원의 경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귀한 공적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 이 국가 기록 문서에 보면은요, 벽창 의용단으로 활동 중에 국내로 잠입해 군자금 모집하다가 피체되어서 사형을 언도받음. 이 내용을 봐도요, 이 평북 김태원의 공적이 분명하고 또 이제 근거 자료인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뭐 사망 연도라든지 또 나이라든지 가족 관계도 대전의 김태원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훈 심사의 부실함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짜 독립운동가 논란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공적심사로 벌어진 일인데요. 일부에선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김태원의 경우 심사 과정은 어땠는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독립운동가 김태원이 진위 논란에 휩싸이자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에서 김태원 특위를 구성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에서 작년에 대전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해서 그분들 한 4분 선정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책자, 이 수책자도 만들어서
만들고 캐리커처도 그리고 해갖고서는 판넬도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대전 시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자 해갖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가짜라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김태원 특유에서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자료 수집과 교차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공훈 당시 그 자료에 대해서 그 전문가 집단의 그 어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각종 그 제출된 자료조차도 저희가 확보한 것에 의하면은 생년월일, 사망 일시조차도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광복회 대전지부 역시 원로 회원들과 뜻을 모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태원의 아들이자 광복회 대전지부장이었던 김정인 씨. 아버지의 독립운동가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임기를 몇 달 앞두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 광복회 회원들은 지난 52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달라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 왜곡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 있는 우리로서는 참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분 서훈이 먼저 교육 자료로 남을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덮어야 된다. 이게 주 목적이죠. 사실 대전 김태원의 진위 논란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년 전 국가보훈처에서는 3명의 동명인인 김태원의 공적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개월 뒤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전원통신문을 빌어 자체 종결 처리를 한 것이다. 대전 김태원의 후손인 김정희 씨가 취재 과정에서 제시했던 전원통신문입니다. 2011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대전지방 보훈청에 근무하는 보상과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왔는데 국가보훈처가 그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서운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종결한다. 괜히 이게 심려로 상심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전화를 해왔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전원통신문 형태로 정리하고. 입장을 듣기 위해 당시 전원통신문을 보냈던 대전지방 보훈청을 찾았다. 잘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근무를 안 해서 그때는 전에는 어느 다른 퇴직하셔가지고 지난 2011년에 종결된 것처럼 보였던 독립운동 진위조사. 무슨 이유 때문인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는 오리무중이다. 애초에 유족에게 요청했다는 소명 자료도 지난달 말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어떤 뭐 제시의 내용을 보면 바로 심의를 들어야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지금 만 5년, 4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 분들, 자문위원 이런 분들도 많죠. 그런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해서 4년 동안 이미 이게 끝내놓고서 종결을 안 진 건지, 아니면 조사 자체를 안 했다는 건지, 조사를 했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지,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국민들로서는.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연금 지급을 최근 보류한 상태다. 누군가가 잘못 지급됐다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왜 이것을 2011년도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 연금 지급도 보류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왔는지. 만약 보훈처의 주장대로 지금 의심할 만해서 조사 기간 동안 일단 연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했으면 2011년부터 보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더라도 2011년에 보류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 그 점도 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운화제로 지정된 대전 상소동 김태원의 묘소를 찾았다. 대로변 옆에 있지만 주변에 이렇다 할 안내판이 없는 상황. 묘소 앞에 애국지사를 알리는 비석만이 서 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이번엔 김태원이 살았던 생가를 찾았다. 대전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이곳은 사람들의 접근을 일부러 차단하기 위한 듯 집 전체를 패널로 막아놨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역사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돼야 할 곳인데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아무래도 문화재는 그 문화재 소유자분들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2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태원 생가인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소홀한 점이 있긴 있어요. 대전시 용운동의 문충사, 구한말의 우국지사 송병선, 송병순 형제의 위패와 영정을 모셔둔 사당이다. 김태원의 생가와 같이 대전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제가 후손이라면 많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적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 할 텐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자랑스럽게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좀 많이 소홀하지 않나. 만약에 대전시나 자치단체나 학교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그 소홀히 하더라도 후손이 나서서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하냐고 해야 되는데, 후손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좀 게을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죠. 국가보훈처에서는 해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있다. 하지만 후손이 없거나 확인 자료가 충분치 않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 신원이 잘 밝혀지지 않거나 후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행적들 자체들 가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만주에서라든지 중국에서 해외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후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무장투쟁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잘못된 심사로 인해 여론의 문매를 맞아왔다. 지금 보훈처에서 한 10,0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를 선정해서 발표했고, 또 그 후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연금도 지급하고 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드러드러 그 말썽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없지 않았죠. 그동안의 예로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가짜 독립유공자, 가짜 휘발유, 가짜 참기름 얘기하는데 완벽한 가짜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취재해서 보도한 바도 있고요. 최근에도 그런 사례를 또 접했는데요. 우선 심사가 잘못됐죠. 보훈처에서 물론 지금은 보훈처가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국사편찬위원회나 내각사무처나 그런 데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한 공적기관에서 한 심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허술한 심사의 결과로 발생했는데요. 김태원의 경우에도 최초 서울을 내릴 당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독립장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2011년에 바로잡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번 논란으로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국가보훈처는 어떠한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심의 중이란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에 3차례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답변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비공개, 자료 없다는 부존재 이런 사유로 들어서 저희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조사 중이다,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걸 파악해서 알려주면은 얼른 그것을 긴급하게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수습을 하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국가기관의 도리인데 보훈처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보훈처가 이런 부조리한 심사 결과에 혹시 연루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건국의 기초가 되는 역사다.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 아픈 상처가 남아도 역사는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한번
나라가 부쪽이나 되도 재정비해가지고 진짜 가짜들은 뽑아내버리고 진짜 되는 사람들 이렇게 뭉쳐있어야 존경받고 선열들도 그냥 발 쭉 뻗고 하늘에 계실 거예요. 지금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또 한 번에 또 왜곡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허상임을 인정했을 때 그 허상 자체를 그런 것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또 하나의 어떤 역사 왜곡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이 갖는 책임은 과거의 책임이라 현재 우리들의 책임으로 오는 거죠. 최초 서훈이 내릴 당시에 부실한 검증도 문제지만은요, 이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1년에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다는 사실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의혹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국가보훈처는 6월에 재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혹을 낳은 독립운동가 지휘 논란이 이번 기회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이 진실이 침묵할 때 거짓이 장화를 신고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올해로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기 PD 수고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서울 둘레길과 또 산과 바다, 사람을 벗삼아 걸을 수 있는 제주 올레길은 이미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라서 많은 분이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내포 신도시에 가면 내포문화 숲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 열린 제1회 내포문화 숲길 걷기 축제를 찾아 숲길에서 하나 된 내포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그 많은 조상들의 걸었던 그 역사까지 포개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걷는 의미가 저는 100배, 1000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포문화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킬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지역 마을 주민들의 전통적인 이 마을 문화 자원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내포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의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도청이 일로 오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오늘 같이 화합으로 이렇게 문화숲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뭐 특별한 각오는 없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젊은 사람들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건강도 되고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와서 같이 즐기고 걷는 거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건강 관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맛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 이 코스 내려왔잖아요. 네네. 내려오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네. 뭐 어렵지 않게 그리고 숲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네. 더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산에 다니다 보니까 막걸리 한 잔에 이게 모든 피로가 다 이게 녹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만난 것 같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다시 출발!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이 지역의 매력에 반하고 만약에 골프장을 만들었다면 차도를 만들었다면 그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국한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내포문화숲길은 뭐 풍광이랄지 여기 깃든 문화 역사도 그렇지만 이 길을 내게 된 그 동기 자체가 굉장히 정말 그 길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길이죠. 그 지역의 자원들, 역사, 문화, 생태 자원들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내포 지역의 사람들과 지역민들과 함께 이것들을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이 있는 거죠. 숲속 공연과 먹을거리가 어우러진 제1회 내포문화 숲길 걷기 축제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넘어 내포의 길이 하나로 이어지는 축제의 장이었기에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됐는데요. 서산, 당진, 홍성, 예산 4개 시군에 걸쳐 형성된 내포문화 숲길이 내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